자, 이 자립청소년의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일 우선은 이 자립청소년이라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가출한 청소년이든 또는 보호자가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 고아원이나 또는 보육원 등과 같은 이런 보호시설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을 하고 난 후에 이제 퇴소를 해서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립청소년이라는 건 보호시설에 있다가 자기 자신 혼자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그래서 자아실현을 해야 하는 그런 청소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사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논란도 매우 많습니다. 이때 자립청소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른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사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립청소년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정으로 자립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쯤은 연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자립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자립청소년들이 어떤 성장 환경에서 성장을 해왔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아동 청소년으로서, 즉 자립청소년도 결국은 아동의 시기와 청소년의 시기를 걸쳐서 그리고 이제는 비로소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독립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장 과정에서의 아동 청소년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인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그리고 건강하게 심리 습관을 형성할 그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런 성장 환경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가 과연 잘 이행되었고 잘 형성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해야 될 내용은 바로 양육자와 보호자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은 부재된 상태에서의 아동 청소년을 양육하는 시설에서의 이 양육자와 보호자의 심리 상태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의 심리 습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양육자나 보호자가, 시설에 있는 양육자나 보호자가 심리 문제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가 없었는지 있었는지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이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장 과정을 분석할 때는 자아실현을 위한 심리 습관 형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청소년 자신이 자립을 해서 의미와 가치축을 하는 이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심리 습관을 갖고 있겠지만, 심리 문제라든가 또는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면 자아실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립 청소년이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심리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최소한 지금 아동 청소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립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그 다음에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될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립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제한된 양육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든가 또는 생활 환경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친구에 관련된 이런 양육 환경에 의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거나 또는 정상적인 가정, 부모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있는 이런 정상 가정에 대한
차별되는 의식 또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겠구나 라는 것을 최소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에서, 보호시설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연령 기준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자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자립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동 청소년들이, 자립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의 제일 먼저 가장 큰 거는 자아실현, 즉 자기 행복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존이 안정돼, 즉 의식주가 안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안정돼 있지 않으면 자아실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아실현은 둘째 치더라도 일단 내가 생존이 경계에 걸려 있게 되면은 자아실현 자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생존에 따르는 생존 문제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라고 해서 생존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게 되다 보면 자기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자립 청소년 자신이. 결국은 생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의미와 가치 추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을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범죄의 가해자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생존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제한적인 지원 때문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립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시설이 됐던 우리가 고아원이나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같은 이런 데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정책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심리 상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립 청소년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학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업은 어떤 걸 가져야 되는지, 사회를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립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상태고, 있더라도 꼴랑 얼마 이렇게 하는 정도, 생색내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립 청소년은 스스로가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이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진짜 말 그대로 직업을 찾아야 되고 생계가 유지되고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뭐 행복이다, 생활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으로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심리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학업이라든가 사회적응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립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 생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지 자아실현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내 자립 청소년이 생존이 안정되게 되면 자아실현을 위해서 그러한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존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생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아실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최소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이 청소년의 자아실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되었다면 반드시 사회를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고 자아실현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심리 습관, 즉 문제 해결에 관련된 습관 또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의 습관 등이 함께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이 자립하고 난 후에 스스로 생존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습관들을 형성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의존 습관이 성장 과정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하는 이렇게 도움받으면서 나름대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면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 습관이 형성되면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립을 했다. 그러면 청소년이 자립을 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아동 청소년일 때, 즉 보호시설에 있을 때 지원하는 것과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그걸 책임져야 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지원을 받는 것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존 습관은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자아실현을 위한 이 아동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성장을 해나갈 때 자립을 하기 전에 자아실현을 위한 준비 과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립을 하게 된 청소년은 자아실현의 능력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 자아실현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립하는 청소년에게는 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회 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립 청소년은 스스로가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희망을 잃게 되고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 자립 청소년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립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많이 이야기하겠는데 이 자립 청소년을 위한 대책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 보여주기 식으로 그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거 하나씩 먹여주는, 그렇게 필요한 걸 먹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지원 말고 진짜 자립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자립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 청소년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논할 때는 자립 청소년이 되기 전에, 즉 보호시설에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받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바로 그런 자립 청소년 되기 직전 단계, 전 단계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자립 청소년으로서 내가 자아실현을 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청소년이 자립을 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우선적으로 뭐냐? 보호시설에 있는 양육자 또는 보호자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의 권리에 따라서 일단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건강한 심리 습관, 즉 생존 습관이나 관계 습관, 감정의 습관, 생각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것과 함께 어차피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스트레스의 힐링 습관 또는 상처의 치료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 또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을 의존 습관이 아닌 이렇게 형성될 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립 청소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양육법과 교육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으로서 양육법과 교육법으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립 청소년이 자립을 했을 때 자아실현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면서 또한 자아실현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인식을 하게 되고 자아 실현을 위한 준비, 즉 자립을 위한 준비 단계,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인간관계의 행복, 그리고 가치 추구에서의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어떻게 되고 피해가 어떻게 되고 내가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자아 실현에 대한 준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양육법과 그러한 교육법 또한 필요로 하게 되고, 이런 교육법과 양육법으로 그 아이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 나는 이제 자립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이 이제 자립을 하게 됐어. 자립 청소년이 되게 되면 이 자립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존이 안정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립을 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주거와 생계에 관련되는 안전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보호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생존이 안정되고 난 후에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아 실현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립 청소년이 되기 전 단계, 그 다음에 자립 청소년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주고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와 같이 자립 청소년은 스스로 자아 실현을 시작하기 전까지 성장 과정으로부터 자립하고 난 후까지의 양육법과 교육법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스스로가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범죄의 가해자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질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을 할 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대책은 자립 청소년에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립 청소년 스스로가 사건 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도저히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내모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자립 청소년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립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립 청소년들이 자아 실현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성장 과정으로부터 자립하고 난 후까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립 청소년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이 사회는 그걸 알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립 청소년들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거기에 맞도록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은 오히려 자립 청소년을 매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도와주지 않아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도와주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자립 청소년 자신 스스로가 자아 실현을 해갈 수 있도록 도움에 기본적으로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도대체 어른의 입장에서, 이 사회의 입장에서 자립 청소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자립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립 청소년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